2017년 두 남자가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 정상에 올라갔다. 고도 4,158m. 두 사람은 산 정상에서 뛰어내렸다. 윈슈트가 펼쳐졌다. 그리고 날아가다가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다.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다. 영상 끝에 헌사 한 줄이 떴다. 패트릭 드 가야르동에게. 이 남자는 누구인가?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사람을 얼마나 죽게 했는지는 잘 모른다. 1912년 2월 4일 파리 에펠탑. 프란츠 라이헬트라는 재단사가 1층 난간 위에 섰다. 직접 만든 날개 달린 옷을 입은 채 취재진 30여 명이 지켜봤다. 그는 40초 동안 난간 위에 서 있었고 뛰어내렸다. 그리고 57m 아래 얼어붙은 땅에 구멍이 생겼다. 1937년 프랑스 에어쇼. 관중 수만 명 앞에서 클램송이라는 미국인이 날개옷을 입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 박쥐처럼 활공하는 모습에 관중들이 환호했다. 그가 낙하산줄을 던겼다. 주 낙하산이 열리지 않았다. 보조 낙하산도 열리지 않았다. 수십 년이 흘렀다. 수십 명이 더 사망했다. 날개옷은 계속 사람을 죽이는 물건으로 남아 있었다. 1994년 패트릭 드 가야르동은 마다가스카르 숲속에 있었다. 그는 이미 미친 스카이다이버였다. 세계 스카이서핑 챔피언. 12,000번 이상 하늘에서 뛰어내린 남자. 그는 더 원했다. 그런데 그 숲에서 작은 동물 하나를 발견했다. 날다람쥐.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 얇은 막이 펼쳐졌다. 그 막 하나로 수십 미터를 활공하는 동물. 엔진도 없이 날개짓도 없이 패트릭은 스케치를 시작했다. 패트릭은 날다람쥐 스케치를 들고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토니 우라갈로라는 재단사였다. 낙하산과 점프복을 오랫동안 만들어온 사람으로 극한 스포츠 장비가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 몸으로 아는 장인이었다. 패트릭이 스케치를 내밀었다. 팔과 다리 사이에 천을 붙여 날개처럼 만들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부풀어서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였다. 단단한 뼈대도 없고 엔진도 없다. 오직 공기와 천만으로 인간을 날게 하겠다는 설계였다. 토니는 스케치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 나온 시제품은 형편없었다. 공중에서 날개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거나 펼쳐지더라도 몸이 옆으로 뒤집혔다. 낙하산을 당기지 않으면 그대로 땅으로 박히는 물건이었다. 패트릭은 착지 않은 순간부터 수정사항을 메모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1000번. 3년 동안 패트릭이 이 옷을 입고 뛰어내린 횟수수가 약 1000번이다. 한 번 점프할 때마다 뭔가가 달라졌다. 팔 날개의 각도를 바꾸면 안정성이 달라졌고 다리 날개의 천 두께를 조정하면 활공 속도가 달라졌다. 공기 흡입구의 위치 하나가 날개 부풀리 속도 전체를 바꿨다. 매번 착지한 뒤 기록하고 수정하고 다시 올라갔다. 주변 스카이다이버들은 패트릭을 보며 미쳤다고 했다. 그런데 매번 수치가 조금씩 나아졌다. 1997년 8월 프랑스 샤모니 상공. 고도 4,000m. 패트릭이 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가 전신을 덮쳤다. 순간 몸이 뒤집힐 것 같았다. 하지만 팔을 펼치는 순간 날개가 살아났다. 팔과 다리 사이 천으로 만든 세 개의 날개면 공기가 그 안을 가득 채운다. 수평 속도 시속 140km. 저 앞에 비행기가 보인다. 방금 자신이 뛰어내린 그 비행기. 열린 문이 보인다. 폭 1m. 시속 130km로 날고 있다. 패트릭은 속도를 맞춘다. 팔을 조인다. 몸의 각도를 튼다. 들어간다. 그를 본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동료 다이버들도 항공 전문가들도. 인간이 새가 된 순간이었다. 1997년 10월 31일 패트릭이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직접 윙슈트를 입고 설계 원리를 설명했고
실제 비행 영상을 들었다. 화면 속에서 사람 하나가 낙하산도 엔진도 없이 하늘을 수평으로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다. 천세장이 몸에 달려있을 뿐인데 그게 날개가 됐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패트릭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옷은 안전하고 성능도 완벽하다고. 그 말이 기사화됐고 전 세계 스카이다이버들이 읽었다. 그리고 165일이 지났다. 1998년 4월 13일. 그날 패트릭은 하와이에 있었다. 오아오섬 북쪽 해안 딜링엄 비행장.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활주로였다. 패트릭은 이곳에서 홍보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다. 우잉슈트를 세상에 알리는 영상. 기자회견에서 말로만 했던 것을 카메라에 담는 날이었다. 함께 뛰어내릴 사람은 에이드리언 니콜라스였다. 영국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패트릭의 오랜 동료이자 절친이었다. 패트릭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장비를 점검했다. 그런데 이번 점프에는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낙하산 컨테이너를 직접 개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윙슈트였다. 팔과 다리에 날개면이 붙어있는 이 옷은 일반 점프복보다 훨씬 두꺼웠다. 기존 낙하산 컨테이너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 패트릭은 그것을 자신이 직접 손봤다. 3년간 1000번의 점프를 하면서 장비 구조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이유가 없었다. 비행기가 고도 3660m까지 올라갔다. 3660m. 패트릭이 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날개가 펼쳐졌다. 하와이의 햇빛이 태평양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에이드리언이 바로 옆에서 함께 날았다. 두 사람은 수백 번 함께 하늘을 날았던 사이였고 이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활공이 계속됐다. 바람이 날개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패트릭이 낙하산 줄을 당겼다. 낙하산이 열리지 않았다. 컨테이너 입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직접 수정한 그 부분이었다. 윙슈트의 두꺼운 천이 컨테이너 개폐 장치를 눌러 움직임을 막아버렸고 낙하산은 가방 안에 갇혀 있었다. 보조 낙하산을 당겼다. 그것도 열리지 않았다. 에이드리언이 옆에서 지켜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벌어졌다. 1998년 4월 13일 패트릭 가야르동이 땅에 부딪혔다. 향년 38세였다. 에이드리언은 착지한 뒤 패트릭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고 조사 결과는 단순했다. 윙슈트 자체의 결함이 아니었다. 낙하산의 문제도 아니었다. 패트릭이 직접 손댄 컨테이너의 리깅 오류였다.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남자는 자신이 직접 수정한 장비 때문에 사망했다. 165일 전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이 옷은 안전하고 성능도 완벽하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날개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낙하산만 빼고. 수십 년 동안 날개 옷을 입은 사람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패트릭은 그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3년간 1000번을 뛰어내리며 하나씩 해결했다. 그리고 패트릭도 그 답을 세상에 내놓기 직전에 멈췄다. 패트릭이 떠난 이듬해인 1999년 버드맨 인터내셔널이 설립됐다. 패트릭의 설계를 기반으로 만든 윙슈트를 처음으로 일반에 판매한 회사였다. 버드맨은 업계 최초로 강사 인증 프로그램을 의무화했다. 윙슈트를 입으려면 단독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최소 200회 이상이어야 했다. 혼자 판단으로 장비를 손대고 하늘에 오르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었다. 날고 싶었던 수십 명이 돌아오지 못하며 쌓은 실패 위에서 한 명이 겨우 해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실패에서 수만 명이 하늘을 날게 됐다. 이것이 현대 윙슈트의 아버지 파트릭 드 가야르동이 남긴 것이다.